반은 지금 화가 나면 다른 친구를 때리지 않는다 수준의 혼육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음, 아, 좋습니다. 화가 네, 나면 다른 아이들을 때리지 않는다 이랬잖아요. 일단 검토를 해보면 화가 나면 다른 아이를 때리지 않는다. 이게 부정형으로 되어 있죠. 네. 네. 말로 그러면 일단, 해결한다로 바꿨었어요. 네. 말로 그러면, 네. 그러면 화가 났을 때 말로 해결한다? 네, 해결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다짐이니까 네. 우리가 토론의 주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로 해결해야 해야 한다. 한다. 그렇죠.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말로 해결. 그러면, 네. 화가 났을 때라도 말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화가 났는데 어떻게 말로 해결하냐?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뭐 애들이 옥신각신 이제 반대 의견이 나오겠죠. 그러나 우리 반이 지금 계속 아이들을 때리고 툭닥거리는 현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아이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을 여기다 담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어떤 논제에 해당이 될까요? 가치, 정책, 사실. 같이. 아니요. 정책? 그렇죠. 정책이죠. 뭐뭐 네네. 하지 말아야 되는 말아야 행동을 행동입니다. 변화시키기 위한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요게 과연 논쟁거리가 될 수 있을까를 좀 더 다듬어 보죠. 네. 화가 났을 때 말로 해결해야 된다. 이게 논제가 될까요? 실제로 저희 반에서 그게 학급회의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건이에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정확히 그걸 제시한 여자아이가 그 분노 조절을 잘 못하고 다른 애들을 때리는 몇몇 아이들을 관찰하고 이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시한 음,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문제의식은 우리 반에 자기가 화났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손부터 나가 있는 애가 문제다라고 음, 생각을 한 거죠. 네. 네, 그러게요. 이거를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인 건데 음, 그러려면 다른 방법을 제시해 줘야 하는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인 말로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아이가 또 차선으로는 선생님께 간다까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네네. 네, 이걸 조금 더 저희 반에서는 딱 이 정도까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잔뜩 얘기한 다음에 바로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이걸 문제로 조금 깊이 들어가기에는 세련됨이 좀 부족해서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꼭 지금 그래서 우리가 토론, 디베이트적인 것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이게 꽉 막히고 답답할 경우가 많거든요. 화가 났을 때 바람직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 네네. 이렇게 되면 이거는 확산적인 것으로서 패널 토론과 같은 이런 토론으로도 얼마든지 변형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걸 굳이 디베이트에다 몰아놓다 보니까 화가 났을 때 말로 해결해야 된다. 음, 음. 싫은데?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막 이제 애들이 막 오만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디베이트적으로 논제를 만드는 경우에는 진짜 굉장히 좁아요, 그게. 음. 수많은 묻고 따지기의 방법 중 굉장히 적은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 아이들은 수많은 게, 선생님 이거 아니고 저거 아니면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제3의, 제4의 의견들을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화가 났을 때 바람직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건 되게 많잖아요. 어.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시키면 디베이트 아니고도 해결할 수 있어요. 뭐 원탁 토론도 여기 해당되겠네요. 원탁이나 패널 토론 같은 것들이 여기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분은요? 네, 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잡아보면, 네. 기세령 선생님이 지금 네. 채팅창에 우리 반이 아침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를 쓰셨더라고요. 아, 네. 좋아요. 그러면 네, 우리 반 아침 시간을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사용하면 좋을까? 네, 좋습니다. 자, 이거는 어때요?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는 이것은 일단 쟁점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또 써주신 걸 보니까 이
그러니까 주제가 나오게 된 이유가 요즘 아침에 등교해서 교실에 들어오면 교실을 배회하며 떠들고 있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아침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이걸 써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아침 시간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네, 대한 맞습니다. 네, 음,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걸 읽어보니까 우리 반 아침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해서 아침 시간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때 아침 시간이라는 것은 학교에서의 아침 시간이 이제 생략된 것이겠죠. 그러면 아침 시간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요거는 어때요? 쟁점이 있을까요? 일단 논쟁성이 있을까요? 논쟁성이라는 건 쟁점이거든요. 이다 아니다 이런 걸 쟁점이라 그러잖아요. 없죠, 그런 거는. 네. 이건 그냥 뭐가 좋을까 얘들아, 아까 말한 것처럼 확산적인, 그래서 패널이라든가 원탁 토론과 같은 것들이 여기엔 적합할 거예요. 이걸 만약에 디베이트 형식으로 바꾼다, 한번 바꿔볼까요? 이걸 디베이트 형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 시간에 이제 우리 반의 아침 시간에는 책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왜 책만 읽어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고 애들이 이다 아니다로 일단 나눠지게 되겠죠.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된다, 책을 읽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쟁점이 되는 거죠. 여기서 쟁점이라는 거를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쟁점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애들한테 설명을 저는 주로 하는데, 나는 하얀색이 좋아. 그래? 나는 빨간색이 좋던데? 거기엔 쟁점이 있을까요? 없어요. 얘는 이기 좋고 쟤는 저기 좋다는데 그게 무슨 쟁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건 어때요? 나는 하얀색이 좋아. 나도. 이건 어때요? 당연히 없죠. 그런데 나는 하얀색이 좋더라. 나는 까만색이 좋더라. 이건 쟁점일까요? 선호에 그것도 대한 것은 네, 네, 포함이 그거는 안 되는. 기호에 관한 거고, 네. 빨간색이 좋던 노란색이 좋던 검정색이 좋던 저기 하얀색이 좋던 그거는 쟁점이 안 돼요. 쟁점이라고 할 땐 이런 거죠. 나는 까만색이 좋더라. 왜냐하면 시크하잖아. 멋지잖아. 했더니 난 까만색이 싫어. 까만색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좋다, 싫다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 이 까만색이라는 것이 쟁점이 되는 거예요. 네. 이다, 아니다로 딱 되는 그곳을 우리가 쟁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디베이트 그 논제는 쟁점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다 아니다로 편을 갈라서 서로를 설득하게 되는 그 과정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아침 시간에 책을 읽어야 한다. 그러면 책을 읽지 말아야 한다. 책 아닌 다른 것도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약간의 이 쟁점이 만들어졌는데 아침 시간에는 책을 읽어야 한다. 이거는 쟁점은 들어가긴 했는데 애들한테는 썩 구미에 당기지 않아요. 요거를 좀 더 세련되게 아이들의 구미에 맞게 그 쟁점을 좀 살려서 해본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에 제가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어, 화면 공유를 제가 해볼게요. 지금 보이세요? 네. 네. 아까 우리가 했던 거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바꿔볼까요? 음, 오,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좋네요. 꼭 이러면은 책을 읽지 않고 다른 거 조용히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떠들고 장난치고 하는 건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은 해야 된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요것이 형태는 비슷하지만 요런 면에서 두 번째 고려를 해야 될 게 뭔지 디베이트를 가지고 정말 논의를 하려면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데 반대하는 아이들이 과연 있겠느냐. 맞아요. 쏠려 있잖아요. 네. 아까 우리가 평형성을 유지해야 된다는데 쏠려 있잖아요. 아니요,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하는 아이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논제는 아닌 거예요. 형태는 갖추었으나.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아이들하고 네? 아니, 네?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쏠려 있다고요? 그렇죠. 이 논제는 보면은 음.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의미가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의미가 있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선택할 아이들이 과연 있겠느냐는 거죠. 나는 그러니까 그거는 쟁점 저도. 토론이 될 수가 없죠. 아니, 왜? 다 이쪽 편인데 누구랑 쟁점을 가지고 토론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한쪽으로 다 기울어져 있으니까. 너무 그리고 이미 여기에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잖아요. 의미 그렇죠. 있는 이미 일이라고. 기울어져 있는 판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적어도 않게 자기는 적어도 자기는 놀고 싶고 뭐 장난도 치고 싶지만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여기에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는 거죠. 아이들이. 예. 그래서 이렇게 논제를 정하는 거가 이 디베이트 논제를 정하는 거는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반반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네, 그렇죠. 네네, 중립적인 기술- 언어로 다시 네네. 기술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힘들게 할 바에는 차라리 아침 시간에 의미 있는 일로 그러니까 아침 시간을 할 수 있는 방해 없이 잘 보내기 위한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 정도로 해서 아이들이 각자 찾은 거를 가지고 실천하는 것, 그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굳이 디베이트로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디베이트를 하면은 강점은 있어요. 자, 디베이트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좁은 의미의 토론이 강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이렇게 써가면서 한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할 때. 그래서 이쪽 보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베이트 토론의 강점은 뭐가 있을까요? 디베이트를 학생들한테 이렇게 펼쳐서 아이들이 그런 토론을 했을 때 어떤 점이 좋은 점이 될까요? 토론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신의 그 의견을 둘 중에 하나는 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생각을 정하기에 좀 명쾌해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냐 저거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좋은 논제일 때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여기 달라붙어요. 그렇죠? 이거냐 저거냐 뭐 거의 이제 막말로 목숨을 내놓고 거기 다 이제 해야 돼. 왜? 결정이 되면은 이제 글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의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을 하고 반박을 하려고 하고 상대한테 저기 뭐랄까 배심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설득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네. 이런 참여도가 매우 높아지고 적극적이 되죠. 또 반면 이런 점도 있고 또 어떤 좋은 점도 있을까요? 이런 점도 있고요. 좀 약간 비슷하긴 한데 저는 네. 그러니까 자신이 정한 그 입장을 공고하게 만드는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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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비판적 사고가 굉장히 강화가 돼요. 상대방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뭐랄까 주장이라 그래야 되나요? 주장을 경청을 하게 돼요. 상대가 뭐라고 했는지를 알아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절로 경청을 하게 되고 이 경청과 더불어서 아이들은 메모 훈련이 저절로 돼요. 왜? 허수아비의 오류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가 뭐라고 했는지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 훈련이 되고 상대의 주장을 경청함과 동시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아까 말했잖아요. 아이고. 입증의 책임과 반박의 책임을 동시에 아이들이 서로 짊어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판적이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또 반면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상대의 약점이나 허점이나 오류를 잘 찾아내서 그것이 그러하다는 것을 밝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분명히 허점이나 약점이나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그것을 들춰내면 그렇지 않다고 또 세워야 되는 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점을 살리고 아이들한테 배워들게 하기 위해서는 토론을 하기 전에 우리가 토론을 왜 하는지, 비록 형태 자체가 대립적이라 할지라도 이 토론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이 철저하게 잘 다져져 있지 않으면 바로 이런 일이 바로 벌어지거든요. 우리는 형식적으로라도 대립하는 이 토론을 왜 해야 될까요? 그 토론 자체는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네 생각보다 더 옳아라고 입증을 하든지 또는 네 생각은 나보다 옳지 않아. 수준이 좀 더 내 생각보다 낮아라고 해서 남을 끌어내리든지 아니면 내가 네 생각보다 옳아 해서 내 생각을 끌어올리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승복시킴과 동시에 설득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형태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토론이라고 하는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 무엇을 우리가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다 더 나은 판단, 보다 더 좋은 생각, 그리고 우리가 함께 더 지금의 걸림돌을 넘어서는 것. 이것을 향해서 우리는 잠시 서로의 오점 또는 약점, 오류를 들춰내서 그것을 넘어서는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하고의 약속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강점은 강점대로 살리면서 이것으로부터 오는 디베이트로부터 오는 아이들의 그 고달픔을 우리가 덜어내 줄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저 화장실 가서 뒷공주에 가서 이제 서로도 이제 후일이 남아서 싸우거든요. 그리고 인신공격의 오류라든가 여기서 한 말은 여기에서는 끝이다. 이건 하나의 과정이고 절차였기 때문에 이 과정을 넘어서 그 다음에 마무리 생각이 들어가면 이 과정에서 일어났던 것들은 없는 거다. 요거를 끈으로 잡아서 이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인신공격을 하면 안 되는 거고 토론하는 과정에서는 아주 최대한 털어낼 수 있는 건 다 털어내서 논의가 돼야 된다. 그래야 후환이 없다. 아, 그때 그 말 할 걸 이러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때 충분히 다 말하고 그거를 다 넘어서는 것으로서 최종 너의 입장을 이제 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입장들은 우리 반 전체의 목적, 공동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강점은 비판적 사고가 엄청 강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예민하고 샅샅이 뒤져내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 비판적 사고와 더불어서 비판적 사고 중에 하나인 자기 수정적인 것이 되게 자기 수정 물론 뭐 기준에 하고 맥락을 따르고 뭐 이런 거 다 이제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수정적 태도가 향상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를 통해서 고마워. 내가 미처 몰랐던 나의 오류, 그러면 약점 또는 잘못된 어떤 신념에 기여한 어떤 근거 자료 이런 것들을 너가 알려줘서 내가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바른 것으로 바꾸게 되었어. 그러니 그거를 가르쳐준 너에게 고마워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수정적인 태도가 매우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차려진 가운데에 이런 디베이트 토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하면서 잣대, 뭐라 그럴까,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는 근거라고 해도 되겠네요. 근거 또는 우리가 이걸 또 뭐라고 부를까요? 이건 뭐라고 하는 말인데 지금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철저하게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이때 근거라고 할 때 여기서 근거는 뭐예요? 입증 자료인 거죠. 그러니까 입증 자료인데 이 입증 자료는 논증 자료이기도 하죠. 논증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증명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에 의해서 증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입증 자료는 객관성이 확보가 돼야 됨과 동시에 또 뭐도 있어야 될까요? 출처도 있어야 되고요. 출처를 밝힐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의 예는 뭐가 있을까요? 누구나 다 암직한 역사적인 사실 또는 통계 자료,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의 견해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서도 최근 자료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제 객관성을 담보하는 자료가 되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 논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 전체적인 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뭐가 되냐? 추론 능력이 향상이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러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결론으로 주장으로 가는데 이게 다 추론이거든요. 근데 근거 자료가 하나도 없이 뭔가를 주장할 수는 없어요. 네. 주장을 한다고 할 때는 근거 자료가 있는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현실에 있는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걸로 봐서 요렇게 주장을 해야겠구나. 비빌 언덕을 보고 자리를 뻗고 아니 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고 뭐 비빌 언덕을 보고 뭘 한다라고 한 이 속담 맞나요?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근거 자료를 객관적으로 충분하게 잘 마련했고 이것으로부터 결론을 뽑아내서 이 사이를 입증해 가는 거죠. 논리적으로 착착착착 맞게 드러내서 자기의 주장을 단단히 해서 상대를 설득시키고 상대를 이겨내는 그런 것들이 바로 디베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디베이트를 하다 보면 이런 능력이 향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자료를 찾는 능력도 개발이 돼요. 요런 자료를 그냥 싹 출력을 해다가 자기도 모르는 낱말을 그냥 보고 읽는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반대 측에서 주장을 할 때 이런 자료를 가지고 내가 읽는다면 이게 무슨 말이지? 찾아서 내 말로 소화한 걸로 아이들이 근거 자료를 찾아오거든요. 그런 것도 연습을 시켜야 돼요. 근거 자료 찾아와 라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너희들이 근거 자료를 찾았으면 읽어보고 핵심을 한 두세 문장으로 줄여 어려운 낱말 다 쉬운 말로 바꿔서 소화할 수 있게 만들어와. 그리고 보지 않고서도 머릿속에 그 말이 상대로부터 나오면 내가 바로 말할 수 있도록 소화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좀 잊어버리면 잠깐 이렇게 글씨 몇 글자 보고 말하는 식으로. 그리고 이런 거가 더불어서 뭐가 돼요?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거가 어떤 능력이 자료를 찾고 자료를 이제 걸로 이렇게 잘 만들어내는 능력과 더불어서 어떤 능력이 또 개발될 수 있을까요? 이런 거를 통해서. 네, 기타 등등 아무튼 디베이트가 갖고 있는 강점들이 많아요. 이런 거가 이제 몇 번 훈련이 되면 아이들끼리 핑퐁이 가능하죠. 그래서 다른 토론을 하더라도 핑퐁이 돼요. 여기서 훈련된 것으로서. 네. 왜? 일단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보태든가 반박을 하든가 이렇게 되니까요. 이 디베이트라고 할 때에 여기에서의 어떤 토론의 그 흐름이 있잖아요. 찬성 측이 말하고 찬성에서 시작해서 찬성으로 끝나는 것처럼 찬성 측이 먼저 나는 이렇게 이러이러한 세상이 되기를 원한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럼 반대 측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반대 측이 다시 반박을 하고 다시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최종 결론을 반대가 말하고 제일 마지막에 찬성이 최종 결론을 자기가 내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될 때 핑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이 되어야 다른 토론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이 말할 때 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보충할 게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의 제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핑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훈련이 없으면 그냥 이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훈련을 할 필요는 있는 거죠. 이런 것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토끼와 거북이라고 하는 걸로 해요. 토끼와 거북이는 1학년 데리고도 제가 토론 연습을 할 때 그걸 하는데 토끼와 거북이가 예전에 누가 이겼죠?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근데 30대 손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후에 30대 손인 토끼의 후손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진짜 내가 더 빠르잖아요. 실존적으로 모든 걸 봐서 내가 더 빠른데 그때 내 조상이 진 그 탓을 아직도 내가 그 불명예를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법원에다가 청을 넣은 거예요. 이걸 무효 처리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재판관이 보니 아니 이게 이 시절에 벌어진 것도 아니고 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이 판단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메일을 받았다라고 제 메일을 열어서 1학년한테 보여주고 그럼 애들이 진짜 뭐 보냈잖아. 그래서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걸 한번 따져봐 주자. 재판장이 얼마나 바쁘겠냐. 우리 사는 거 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이제 그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누가 자라 그랬냐, 뭐 자는 것은 무죄다서부터 시작해갖고 뭐 애들끼리 하는 거죠. 그럼 어때요? 얘가 이 말하면 그 말에 대해서, 이 말하면 또 여기에 대해서 그냥 저절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오늘 묻고 따지기를 너무너무 잘했어. 여느 때는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누구 뭐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니? 선생님이 계속 연속 질문을 점치한테 날려야만 그때그때 대답을 했는데 이 말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바로 지들끼리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버전이 1, 2, 3탄이 있어서 그거를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 다른 거를 하면은 애들은 이제 잘 그거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학년 데리고도 제가 원탁 토론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룹 지어가고 대표 나와가지고. 그랬더니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엄마랑 아빠랑 운전하고 이제 어디 놀러 가는데 지네 둘은 뒤에서 막 이제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데 엄마 아빠가 앞좌석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놀다 말고 엄마 아빠 잠깐 멈추고 제가 시킨 대로 하세요. 엄마부터 말하세요. 아빠나 엄마가 말 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끼어들지 마세요. 아니 이제 아빠가 말하세요. 이래서 자기네들이 사회를 봤다는 말을 엄마가 와갖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1학년이 했다는 일이에요. 저기 휘봉초등학교에서.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타 등등의 이런 능력을 좀 이렇게 훈련시키고 강화시키는 이런 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사회 시간, 역사 같은 거 배울 때 그때 왕이 그런 결정을 했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어떤 능력이 자료를 찾을 때 내가 반대측이라서 반대측 자료만 찾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좋은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어떤 넘어서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뭐라고 근거를 대고 주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상 질문과 답변 능력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주장하면 이렇게 말하면 요런 걸로 인해서 어떤 의견들이 뿜어져 나오겠구나를 자기가 스스로 예측을 하는 거죠. 이런 능력까지도 아이들한테는 생겨요. 그래서 미리 그것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한쪽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프로콘 토론 같은 데서는 일부러 강제적으로 반대 입장이 돼보기도 하고 이런 토론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가 뭐라고 질문할까? 이걸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신중하게 되는 거죠. 네. 나 그럴 줄 알아서 너 걸려들었지 하고 이제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거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이제 하는 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능력도 아이들한테는 키워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일단은 말을 했으니까 다른 분들이 더 보태거나 요런 여기 논의 잠깐만요. 여기 지금 기태현 선생님이 엄청 열심히 지금 적어주고 있어서 네. 네, 이거는 기세영 선생님 반에 있었던 그 일은 논제라고 할 것 같지는 없고 우리말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논의 하나로 이렇게 모아가는 수렴형 토론의 논제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주제가 더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이 대답을 많이 해요. 우리 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막 난리치는 아이들은 꼭 책만 읽어야 되네. 책 읽기 싫은데. 그러면 다른 거를 조용히 방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를 우리 한번 대보자. 그럼 그 중에서 너희들이 골라서
우리 반을 위해서 너희들이 또 너를 위해서 우리 반을 위해서 네가 고를 수 있는 걸 해서 그걸 해줬으면 좋겠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면 걔가 거절을 할 수가 없죠. 우리 반 모두가 있는 가운데 진지하게 자기를 위해서 이 탐구 시간을 해줬으니까. 네. 근데 쟁점이라고 하는 것에 네. 정확한 의미가 저는 궁금한데 네. 쟁점이 뭔가 뭐 하면 네. 뭐라고 그러니까 논쟁거리죠. 네네. 논쟁거리. 그러니까 네. 한 논제에 대해서도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찬성이야 반대냐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깊이 파고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이렇게 깔려 있는 문제들 이런 것도 다 쟁점이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요 말씀드릴게요. 네. 찬성과 반대라고 하는 것 자체, 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쟁점이 논제에 드러나야 되고 이 논제를 다루다 보면 근거 1, 근거 2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뭐뭐 해야 합니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러면 요 근거 하나하나마다 쟁점이 또 생기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근거가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한꺼번에 다 다루기가 힘들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퍼즐형으로 나눴어요. 예. 그래서 쟁점 1에 대해서는 1, 2 모둠이 토론해 주세요. 쟁점 2에 대해서는 요 근거 2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는 모둠 3, 4 모둠이 해주세요. 근거 3에 해당되는 쟁점거리는 5, 6 모둠이 해주세요. 한 다음에 합체를 하는 거죠. 퍼즐형처럼. 직소 활동처럼. 그래서 1모듬과 2모듬이라서 저희는 토론해 본 결과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의견이 같아질 수도 있고 서로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듣고 있는 사람은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론에 대해서 그러이러한 결과에 나온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질문을 하면 자기네들이 토론했던 가운데 있으면 얼마든지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전체 토론이 또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다 듣고 나서 나는 처음에 찬성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찬성을 했는데 이것까지 다 듣고 나니까 어때요? 최종 마무리 나의 생각은 바뀔 수도 있고 더 튼튼해질 수도 있죠. 이유가 더 탄탄해질 수도 있는 거죠. 질적으로 바뀌는 거죠. 아이들이. 같은 입장이었더라도. 또는 입장이 바뀔 수도 있겠죠. 미처 내가 저러저러한 점은 내가 놓쳤네. 그렇다면 내 생각을 이렇게 바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의 생각과 지금 바뀌게 된 생각, 처음의 생각과 내가 그런 반박에도 불구하고 내가 튼튼해진 그 과정이 잘 드러나게 글로 번역을 했다면, 글로 썼다면 그게 논술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글쓰기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죠. 나는 어떠한 논제에 대해서 뭐뭐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둘째, 셋째. 또는 이런 이유로 나는 찬성을 했는데 반대 측에서 이러이러한 이의 제기를 했다. 내가 생각해도 그것이 맞는 것 같아서 내 생각을 바꿨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고 난 처음에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러이러한 반박이 들어왔다. 근데 내 생각에 그 반박은 이렇게 해서 역시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이 될 수도 있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논술이 탄생하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최근에 엊그제 저희 반 토론을 했었거든요. 그게 네. 있는데 저는 거기까지 깊이 가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이것만으로도 많은 걸 해가지고 화면 공유 협조해서 여기에서 쟁점 찾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쟁점을 뭐 찾아서 막 한 정은 없는데 이 화면이 공유가 되나요?